자, 그럼 문자 먼저 살펴볼까요? 1150번님이 맥스트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2,900원에 25% 비중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가상현실 쪽 섹터로 좀 볼 수 있는데 2,900원이면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쭈루룩 지금 4거래 연속 음봉 캔들 맞고 있거든요. 사실 맥스트 같은 경우를 어떤 분들이 좀 주로 할까 보면은 윗꼬리도 많이 달렸고 거래는 좀 없는데 있다가 없고 패턴이 좀 이렇거든요. 초보분들이 하긴 좀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긴 한데 그쵸. 주무관님 보셨을 때는 어때요? 저는 이제 맥스트라는 종목을 보니까 사실 진짜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 중 하나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로 보자면은 일단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일단 맥스트를 자세히 보면은 차트를 먼저 보면은 사실 우하향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이냐면요.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제가 주가가 우선 계속 우하향을 하다가 유상증자가 있었다. 이게 좀 안 좋은 측면으로 적용을 해요. 사실은 뭐 이제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본다면은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장을 더 크게 짓다던가 아니면은 뭐 발전적인 유상증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거기서는 괜찮네라고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맥스트라는 회사 자체가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이유를 공시가 나왔는데 그 공시를 보시면은 이제 채무를 갚기 위한 유상증자였다. 이렇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조금은 이제 좀 위태로운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섹터로 보자면은 굉장히 좋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이제 분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기업 분석을 같이 보시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일단 증거금률이 100%잖아요. 증거금률이 100%라는 거는 이제 뭐죠? 현금만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보율과 부채 비율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왜 이게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 주가를 결정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혹은 단기적으로 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제 유상증자를 채무를 갚기 위해서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끌고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본다면은 좀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102%, 그러니까 최근 연도 애뉴얼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102%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보율은 160%입니다.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150% 이하의 1200% 내지 1000%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160%예요, 유보율이. 그렇게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기업 분석으로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호재성인 유상증자냐?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다소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유상증자 금액이 이제 250억 정도거든요. 250억이면은 꽤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이 기업에서 만약에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했고 그에 대해서 반등으로 다시 한번 회복세를 탔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당 금액이 2,9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나마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까지 그 2,900원까지는 좀 괜찮다. 이제 여기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평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맥스트라는 이제 기업 자체로 본다면은 추세선을 잠깐 보면은 제가 이제 파란색 선으로 만들어 놓은 추세선입니다. 예, 다른 추세선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빨갛게 다시 한번 딱 칠해 보면은 대략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에 놓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이 종목을 오래 끌고 간다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추세로 봐가지고 2,900원 부근에 올라와 주면은 저는 비중 축소를 좀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맥스트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 종목 자체로만 본다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평단가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2,900원 부근에서는 저는 종목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2,900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유보율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보율이 왜 중요한지 또 얘기를 잘 해주셨네요. 햄버거 선물 세트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070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8413번님이 아이크래프트 지금 신청해 주셔서 보면 AI 또 전문 기업이죠. 2,500원의 평단가고요. 10% 비중입니다. 맞춤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완료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손실권이긴 하지만 사실 이분이 딱 타점을 최근에 잡진 않았나 싶습니다. 잘 잡았을까요? 이런 AI에 대한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쵸. 몰리는 상황인데 예. 이 아이크래프트는 왜 거래량이 이렇게 예. 없는 것인가? 사실 뭐 AI만 붙어도 잘 가야 그쵸. 되는데 왜 예. 얘는 못 가는 거예요? 일단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서도 AI로 잘 구축이 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섹터도 확실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가요? 근데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주체가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또 생기려면은 이 이슈가 제대로 한번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보면은 뭐 급등을 했기도 했습니다. 28일 수요일에 급등을 했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에서 적자로 조금 약세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 분석도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분기 보시면은 분기로 보시면은 2분기에는 적자입니다. 이게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본다면은 또 이게 좋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두 가지 또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적자였다가 물론 적자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영업이익이 갑자기 검은색 글씨로 흑자로 된다면 그거는 이제 좋은 상황으로 갈 수는 있는데 흑자였다가 적자로 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연간 실적으로 볼 때는 적자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제 청산 가치 또한 3,000원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1.2배로 조금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급등이 나와줬어요.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갑자기 하락세로 이어지다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그리면서 2,300원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죠.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점을 부각해 드리면서 이 부분은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이 종목을 저도 사실 AI 관련해 가지고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더 큰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추세선으로 보자면 하방 구간을 버텨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맞고 나서 2,400원 구간을 조금씩 뚫어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9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가까지 갔던 28일, 그러니까 2,900원까지는 조금씩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도 조금씩 이제 기다렸다가 2,800원에서 2,900원 부근에 다시 올라와 준다면 저는 그때 이제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2,300원 구간에서 노니까 2,900원까지 가면 그때는 좀 매도하자라는 사인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무 상태가 적자에서 흑자면 사실 주가는 가는데 이때 빨간색으로 바뀐다면은 배드 시그널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티브도 그럼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오늘 너티브에는 일찍부터 와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투더링님, 카니님, 우리 임마님도 늘 우리 애청자분들 와주신 상황에서 브로드티티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분 또 새로 오신 것 같아요. 광주 마운틴 무등성 봉식님. 필명이 굉장히 깁니다. 봉식님은 또 지금 동원 F&B 얘기해 주셨고 지금 비중이 한 20% 손실이 마이너스 20%예요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4만 원 정도의 매수가를 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반죽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F&B에서 나온 거. 근데 이게 33년 만에 또 110억 개가 팔렸대요. 10억 개. 훌륭합니다. 외국에서 사실 이 죽을 되게 많이 찾거든요. 그만큼 동원 F&B가 이 K푸드로서 글로벌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단가가 좀 높아서 몰타기를 할까?
아니면은 좀 다른 비중을 좀 더 드릴 거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알려주실래요? 일단은 뭐 F&B라고 하면은 음식료 업종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종목 자체로 보자면은 이슈로 보자면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최근에 이게 또 굉장히 그러니까 양반죽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외국인들도 많이 사갔다. 그쵸.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양반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죽으로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왜 갑자기 이제 외국인의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했을까라고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흑백 요리사가 한 건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러네요. 흑백 요리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편의점에서 뭐 팥 관련돼 갖고 뭐 이제 밤이죠. 밤 관련돼서 음식료도 새롭게 나오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도 OTT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흑백 요리사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이제 뭐 시즌 2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워낙 오. 인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 분들도 먹어보고 싶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상 그 셰프님들의 음식을 먹으려면 이거는 막 6개월, 1년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편의점에서도 이게 먹어볼 수 있다는 거죠. 오, 너무 좋네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간편 음식, 음식료 업종 그 중에서도 이제 동원 F&B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보자면은 뭐 GS 리테일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이제 어찌됐든 동원 F&B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쭉 이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평단가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다. 예, 그쵸. 이쁘지는 않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하락 업종에서도 음식료 업종 그리고 동원 F&B도 약간 이제 하락을 많이 탔었어요. 그리고 바닥을 조금씩 다져주면서 어느 정도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볼 때는 저는 지금 이슈는 괜찮다. 이슈는 괜찮고 여기서 이제 한 번쯤은 급등이 나와줄 만도 합니다. 그 이제 근거로 보자면은 기업 분석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 보면은 이제 뭐 죽 관련돼 가지고 우리 매출도 엄청 많을 거다. 그리고 추정치도 찍히고 있어요. 1,800억으로. 사실은 이제 동원 F&B 같은 경우에도 환율 하락 수혜주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하는데도 환율 하락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환율 하락 수혜주 중에도 하나고 음식료 업종에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그 음식료 업종에서도 섹터가 분명하고 이슈도 분명하니까 끌고 갈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청산 가치 또한 56,000원으로 추정치인데 중요한 건 PBR도 0.5배.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아주 튼튼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배당 수익률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원래는 1.8배였죠. 1.8배 그리고 2.2배 그리고 2.45배로 조금씩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배당 수익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주가도 점차 조금씩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22년 1월부터는 큰 상승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추정치의 배당 수익률 또한 좋게 찍혀준다면은 이 종목 또한 다시 한번 우상향 차트로 그려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4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은 20%고요. 비중이 20%라고 한다면 비중이 꽤 있으십니다. 하지만 평단가도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직전 고점을 뚫는다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직전 고점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직전 고점이 가기 직전에서 매물대에서 부딪혔던 구간인 이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도 구간에는 대략 43,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만 비중이 20%면은 그렇게 적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43,000원 구간까지 이슈는 충분히 확인됐으니까 43,000원 구간까지 이번 연도 다 가고 내년 초까지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괜찮고요. 그리고 배당 매력도 충분하고 근데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단점은 좀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43,000원 구간일 때까지 목표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상황 좀 지켜보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분은 또 오늘 새로 연락을 주셨어요.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083번으로 저 필명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댓글에요. 동남아를 가면 죽을 아침에 먹네요 라고 하는데 동남아가 아침에 죽을 먹나요? 동남아 죽 많이 먹죠.
동남아 나라에서도 죽도 많이 먹고 네. 거기가 은근 이제 또 쌀 관련돼서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음식도 어느 정도 거기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매출단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알기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흑백 요리사 부분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뭐 수요를 좀 많이 받고. 그렇죠.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이쪽에서도 또 인기가 많거든요. 뭐 유럽 국가보다는 이제 뭐 동남아 쪽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K푸드 쪽으로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좀 동남아 쪽의 매출단들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또 전략들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1478번님의 멀티 캠퍼스 좀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34,000원이고 15% 비중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요. 진짜 답답하실 것 같은 게 오를까 내릴까 오를까 내릴까 왔다 갔다 하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 계열 쪽에 저는 알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뭐 HRD 컨설팅도 하고 러닝 플랫폼도 만들고 뭐 다양한 외국어도 뭐 이렇게 교육하는 회사긴 한데요. 메타버스 러닝을 좀 하니까 사실 삼성 계열이면 좀 그쵸. 그런 수혜를 좀 받진 않을까 하는데 뭐 삼성이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주가도 같이 뭐 이렇게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교육주들? 일단 뭐 교육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수능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급등해주는 경향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옛날하고 달리 지금 교육주들이 AI, 챗GPT 그리고 이제 버추얼 아티스트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교육주도 AI랑 조금씩 엮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멀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삼성 SDS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 SDS 그래서 옛날에도 상승을 했었을 때도 사실 챗GPT 관련해서도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관련주의 전망을 보자면 요즘 이제 이 시장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AI 쪽이랑 굉장히 많이 엮이고 있다. 무언가 이제 뭐 옛날 같은 경우에서는 뭐 메가스터디나 애니능률 같은 그러니까 수능 기간이 나오면서 뭐 신규 책 발간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급상승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책을 많이 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기 일타 강사분들이 교재를 하나 내면은 굉장히 많이 팔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찍히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시장에 반영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우상향적으로 갔던 패턴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AI라는 섹터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알기에는 지금은 이제 멀티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가 삼성 SDS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챗 GPT 관련 그리고 이제 AI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멀티 캠퍼스 자체로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자체로 보자면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업 분석 한번 다시 봐볼게요. 자, 영업이익도 2024년 3분기 그리고 1분기, 2분기죠. 근데 여기서 보자면은 이제 823억에다가 점차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도 72억으로 105억으로 늘어났거든요.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로 애뉴얼로 한번 봐볼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도 PBR 부분 그리고 BPS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문제가 없고 배당 수익률 또한 어떻게 되고 있죠? 배당 수익률 또한 여기서도 1.3배, 2.2배 그리고 4.6배로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서 지금 멀티 캠퍼스가 시장에서 이 시장의 압력을 받는 걸 이기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재료, 이슈가 너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뭐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블랙 먼데이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쭉 하방 구간에 버텨주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렇지만 29,000원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삼성전자와 같이 보면서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안 좋은 일, 좀 더 급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34,000원이에요. 비중은 15%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지 않고 만약에 이제 교육 관련주 섹터로 AI가 지금은 교육 관련 해가지고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멀티캠퍼스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이슈들이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지금 3만 원 구간에서 약간의 이제 비중 축소를 3만 원 구간에서 3만 500원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연도 하반기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거의 1.5배, 1.2배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33,000원 구간까지 올라주면은 33,000원을 돌파해 주면은 저는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보다 약간 높은 34,500원 아니면 35,000원 정도에서 매도해 주시는 것을 원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반기로 갔을 때 3만 원 구간으로 다시 계속 빠져준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직전에 31,000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3만 원까지 빠져주면은 거기는 이제 제가 손절 라인 드리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은 지속적으로 기다렸다가 34,500원 구간, 35,000원 구간에서 매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도 AI랑 엮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4,500원에서 35,000원 구간대를 꼭 지켜주시면서 그때를 좀 이익 실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AI라는 키워드니까 얼마나 다행일까요? 지금 보니까 뭐 브로드 TD님도 공모주를 받아도 흘러내리니까 국장 못하겠어요. 진짜 국장은 호흡기만 좀 달고 있나요? 막 이런 얘기들이 쭉쭉 나옵니다. 분위기상 지금 오늘 뭐 비도 내리고 아무래도 시장도 좀 재미없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영욱 FN 가이드님, 영욱엔 가이드님, 우리 전문가님 에너지 받으시면서 좀 여러분들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그 많은 분들이요 많이 힘들다 컨디션이 좀 많이 다운돼 있다니까 국내 주주분들께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하고 우리 다시 종목 사연 가볼게요.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럼요.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무료 방송을 진행했을 때도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있는 분은 굉장히 행운아였던 거죠. 거기 계셨던 분들은.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진실을 한번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장일수록 우리가 좀 더 각별하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급자 노하우긴 한데 제가 하나를 풀어드리자면 신규 상장 종목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뭐 다음 주 시장 굉장히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 종목들도 받아보고 싶으시고 또 이런 힘든 시장에서 이 전영욱 전문가를 한번 쳐다봐 주시면 이 힘든 것도 견뎌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만 봐도 힘듦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와 비법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언들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금요일마다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브로드 TD님 사연 저희가 볼까요? 인스피언이고요. 12,000원에 비중 1%. 살짝 그냥 정찰병 보내셨네요. 공모주 받은 건데요. 점색을 못하네요. 영욱엔 가이드님 힘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힘 드려야겠죠. 전문가님. 예. 정찰병을 보낸 이 공모주 받으신 것 같은데 공모주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공모주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살짝 예. 또 보수적으로 보시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공모주나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소신껏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사실 이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에서의 섹터를 보자면 이게 실질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뭐 이슈가 계속 돼야 되는데 그 이슈가 어느 한순간에 푹 꺼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처럼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모주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를 해주셨어요.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면은 분봉을 봐야겠죠. 분봉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공모주가가 12,000원, 12,000원 구간이라고 하셨고 지금 사실 수익 구간이십니다. 비중은 1%세요. 저는 이제 비중이 1%라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주나 신규 상장 종목은 저는 이제 피하면 좋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스피언 같은 경우는 제가 5분봉을 켜놨어요. 5분봉을 켜놨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5분봉을 켜고 더 자세히 봐야 된다면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저게 뭐예요? 이게 이제 호가창이에요. 호가창인데, 호가창이에요. 저 호가창 어떤 걸 보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 몰라서. 호가창에서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에서 매도 잔량 그리고 매수 매도 잔량을 잔량.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
지금 너튜브를 보시고 계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있잖아요. 왜 이번 연도 그러니까 작년 대비 이번 연도 신규 상장 종목이 굉장히 많이 편입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신규 상장을 사실상 역사상 이렇게 많이 편입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신규 상장 종목이 왜 많이 편입되고 그게 지금 이 시장에서 왜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시고 그리고 이따가 7시에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주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좀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사적 관리 그러니까 SAP 솔루션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재료가 따라와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때 일봉으로 보시면은 뭐 볼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분봉을 켜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 분석도 우리가 딱 봐야 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차트를 열어서 일봉으로 봐주면은 음봉으로 지금 마무리하죠. 오후 되면은 갑자기 또 말아 올려주면서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 우하향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비중은 1%여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간다. 그럼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8,300원의 수익 구간이시면은 이제 수익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300원까지 좀 보고 수익 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매도 잔량 아까 호가창 봤는데 맨 밑에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트레이딩 좀 하시는 거 또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가 브로드디디님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드실 때는요 또 저희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전화는 꼭 오후 2시 070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0475번에 한국 쉘 석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3만 원에 8% 비중 남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볼까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뭐 엔진 오일 뭐 관련해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윤활유도 판매도 하고 있고요. 짧게 좀 피드백을 좀 보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주당 뭐 2,000원에 중간 배당 결정도 했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한국실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줬죠. 예, 고마운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뭐 윤활유를 판매하고 거기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마진을 남기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유 정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활유가 그 후에 나오니까 전쟁 때 이제 유가 상승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고요. 여기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높아요. 이 종목 또한.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당 수익률이 조금씩 높아졌을 때 이 종목이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본다면은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제가 이제 연결 기준, 별도 기준으로 전체로 보자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7.3%, 7.7 그리고 11%로 갑자기 급등했어요. 자 그러면은 2023년 12월 그러니까 4분기쯤에 11%로 급등을 했던 부분을 보자면은 2024년 그러니까 2023년 12월 26일 날 한 번 급등을 주고 나서 어떻게 됐죠? 급등을 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또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작용이 됐다. 그리고 전쟁 이슈에 대해서도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섹터의 그 석유 섹터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리더를 사살했다고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좀 볼 수 있고 지금은 사실 1.1% 상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 1.6%, 코스피 지수가 0.5% 밀리고 있어요. 왜? 외국인의 부재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많이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시장이 받쳐줬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까지 올라와 줬겠지만 지금은 받쳐주고 있지 않다. 만약에 이제 하반기로 가서 조금 더 유입이 생겨준다면 거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저는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업 분석을 봤을 때 청산 가치가 97,000원입니다. 예, 97,000원이고 PBR 같은 경우에는 얼마라고 써져 있죠? PBR은 2.3배. 2.3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직전 고점을 좀 넘어서 37만 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37만 원까지 좀 눈높이 높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익 실현하시고 편안하게 나오세요. 일단 좋은 종목이다라는 얘기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0475번님 저희가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바로 전화 제작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070이에요. 자, 우리 너튜브에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착한 암소 마을님께서 얼마나 고민이시면 댓글이 참 많이 달려서요. 안 봐드릴 수 없습니다. 이렌텍이고요. 지금 매수가가 8,673원에 비중 5%입니다. 7월쯤 샀어요. 근데 마이너스 30% 손실. 이 종목이 ESS랑 전자담배 관련주로 저는 알고 샀는데요. 손절하기가 너무 두렵게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그쵸. 이제 뭐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담배 관련도 전자담배 관련이지만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 테마로도 엮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엔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섹터를 쳐다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에서도 시장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은 좀 괜찮긴 하다만 지금 사실은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빠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장부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제 전년 대비에는 약간 소폭 하락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좋냐 안 좋냐를 따졌을 때는 이제 BPS 또한 9,400원이다. 그리고 이제 뭐 자산 총계나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는 뭐 볼 필요도 없이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부채 비율이 약간 좀 높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 종목이 제가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뭐 갑자기 주가가 급락할 경우의 수는 거의 적기 때문에 이렌텍도 어느 정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번 연도가 지나고 내년으로 가고 미국 대선이 끝났을 때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2차 전지가 부각이 받냐. 아니면은 그게 좀 어려워지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렌텍이라는 게 또 장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673원이라고 하셨어요. 비중은 5%입니다. 저는 비중을 좀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렌텍을. 그래서 비중을 좀 더 확대하셔가지고 좀 비중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보다 약간 높은 구간,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고 하겠죠? 예, 이 부분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저는 이 부분이 매도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좀 비중을 좀 더 실으신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저는 세워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15,0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15,000원까지 이렌텍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담배 쪽으로도 얘기해 주셨고 ESS도 엮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지금 뭐도 소외받는 섹터인데 그럴 때 뭐 저가 매수로 많이 들어오겠다 하면 분위기 좋으면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15,000원까지 일단 눈높이 보시고요. 부채 부율 이런 것도 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